네, 이번 주 제 시사는 인터넷 여론 조작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새 날이 왔다고 해서 사라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일베라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살아있어 걔들은.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최근에 지금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청와대 관련된 청원이 네이버 댓글 조작에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일베 쪽에서 이런 글이 돌았어요. 재미교포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문 대통령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막 광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광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광고를 뉴비씨의 팟캐스트인 정치 신세계에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계좌를 8개를 뚫었고 그거에 이제 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을 모금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 광고비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횡령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일단은 사실하고 많이 어긋난 게 UBC 권순욱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계좌는 4개를 개설을 했고 네. 그 계좌는 1,000만원이 한 개로 설정되어 있는 계좌는 맞대요. 이걸 다 합하면 4,000만원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쓴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모은 건데 그 이벤트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서 자세한 건 아직 못 밝히는데 어쨌든 그 타임스퀘어 광고나 지금 그 역사에서 진행됐던 축하 광고랑은 무관하고 네. 그거는 다른 지지자분들이나 그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신 거고 네. 전혀 연관 없다고 이제 밝혔어요. 근데 일베는 마치 뉴비씨에서 그 자금을 횡령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이거 왠지 저희가 예전에 그 박정희 우표 대학생들이 막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 네, 있었죠. 이거 네. 횡령하려고 한 거 아니냐, 수수료 이만큼이었다냐고 네. 그 얘기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UBC에서 밝혔고요. 예,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뭐랄까 선의로 시작한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폄훼시키고 또 명예훼손시키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한다면 일베가 원래 그런 놈들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일벌백계 한다라는 거를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여론 조작이 아직도 그 횡행하고 있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내용인데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기 글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게 기사가 이름이 있는데 평창올림픽 남북 항만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은 원래 이제 댓글이 달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댓글을 달다면은 당연히 기사를 읽고 나서 댓글을 달거나 하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1분 정도는 읽고 네. 생각을 해보고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겠죠. 네, 헤드라인만 읽고 들어가서 댓글 단다가 쳐도 한 1분은 걸리죠. 그렇죠. 그래야 정상인데 예. 그 기사가 딱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올라와서 그 댓글이 4,000, 5,000 막 이렇게 막 추천수를 막 받아요. 그래서 그게 1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영상 길이가 2분 30초인데 2분 30초 만에 추천이 750개가 올라가는 영상이. 그거는 그 기사 밀기네. 딱 봐도 밀기인데 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올려주기 위한 거죠. 그 예. 댓글 내용이 뭐냐면은요.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국민? 일베? 일베도 뿔났어? 그런 식의 비판성, 비난이죠, 그 정도는. 네, 좀, 근거가 없잖아. 네, 근거 없는 비난성 댓글이 예.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1, 2, 3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쪽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추천수를 임의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비난성 댓글만 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키는 효과, 그런 걸 노리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걸 분당 경찰서에다가 네. 자신들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 우린 깨끗하다. 네, 우린 깨끗하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네, 예. 당연히 거기서 했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죠. 추천을 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디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아이디들을 무단으로 탈취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자동으로 로그인한 다음 추천만 하고서 브라우저로 로그아웃하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또 그 포탈 자체가 보안이 그만큼 취약하다.
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로그인한 다음에 추천만 하고 로그아웃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안 막아놓은 게 좀 이상한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문을 허술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 도둑 들었어요.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데 신경 안 쓰다가 사람들이 야 너 도둑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냐. 그리고 너네 집에 든 도둑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도 털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소. 뭐 이런 느낌?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찾아본 것 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추천을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추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어떤 분이 했는데 네. 그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어떤 기사에다 댓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문재앙은 문재인, 재임, 앙코르라는 뜻이다. 이거의 준말이다. 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네. 예. 근데 사실 좋은 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지자들도 그걸 막 되게 열광적으로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감 자체도 좋지 예, 않고. 예. 근데 그 문재앙이라는 글자가 맨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추천을 2,000개를 받아가지고 2위로 네, 댓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반대되는 댓글을 쓰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이용하는 거지. 예. 네, 이분이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아직도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들 뭐 이 이유다 저 이유다 다들 갑론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여론 조작이 메이저 언론에서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제가 봐도 그래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주는 단체가 아직도 남아있고 네. 그런 게 인터넷 상에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봤고 지금 김어준 총수께서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네이버다. 그렇죠. 네, 조만간 또 많은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네. 아직까지도 여론 조작은 있다.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촛불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성숙하게 됐고 이명박의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성숙도를 높여놨다. 사람들이 열받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스스로 찾아내게끔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준 거. 이명박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봤을 때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언론의 기사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 이명박근혜 기간에 못지않게끔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이 끝나면 네이버다. 다음 차례는 그 부분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네이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한번 지 어딘지를 한번 밝혀내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줄기에는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천이 어딘가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그 원천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민주시민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양세병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양세병 님? 저는 최저임금 핑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나서 갖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핑계요. 최저임금이 너무 핫이슈잖아요. 핫이슈죠? 예. 네, 제가 하려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알바생들 3,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이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대요. 근데 뭐 그런 문제도 못 받은 사례들도 많고, 근데 그거 말고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라면서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어떤 회사를 사례로 보자면 월 15만 원의 식대를 주던 거를 이제 주지 않고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고 생산량은 그런데 지금보다 30% 늘린다는 그런 방침에 다들 사인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네요. 예. 예. 이미 최저임금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니는데 이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회사에서 밝혔다고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최근에 청소 노동자들을 알바생들과 학생들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서울에서만 주요 4개 대학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 딱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연대, 고대, 홍익대에서는 일단 청소 노동자들의 정년 퇴임이나 그 빈자리 아니면은 뭐 권고 사직을 파트타임으로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 새 학교 말고 다른 한 학교에서는 이거를 대학원생들의 자체 청소로 너무 심하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안 그래도 그 교수님의 노예가 된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학교에 발 닦게 막 다 이렇게 노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청소까지 시킨대요, 세상에. 근무 환경이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대학원생에 강요가 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대학교들만 얘기한 거니까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더 심하게 번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시위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고 네.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게 등록금 동결, 뭐 입학인원 감소, 네. 그리고 재정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이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적립금이나 등록금 수입 모두가 증가했대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런 문건이 공개되는 거죠. 정년 도래 인력에 대해선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학 다 없애야 돼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사학들이 자꾸 그런 배불리기 있죠. 재산 네. 불리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악용하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네, 이 돈 없다는 대학의 적립금은 8조 원이었습니다. 어쨌든 8조 원?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회사나 심지어 대학들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쯤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회에서 상담 전화가 이렇게 받는 걸 보면 이 문제가 가장 빈번하대요.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각종 수당 같은 거를 기본급 계산에 포함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인력을 감축시키고 뭐 권고사직 정리해고 사유로 뭐 다 인건비 인상을 얘기하면서 사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확대시키는 등의 그런 꼼수들을 계속 사업장에서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에 더불어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여파, 민심의 불안 최저임금의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언론들이 요즘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얘기한 모든 일들이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고작 1시간에 1,060원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억지고 핑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 우리 한번 최저시급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도 나름 지원을 해놓고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론이 문제야, 언론이. 맞아요. 예. 불안감을 자꾸 증식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죽지도 않은 경제 계속 죽었다고 하는 게 언론이었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좋아졌는데 실제로는 사실 계속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국내 그 한국의 경제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들 죽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 자꾸 그런 프레임이죠.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눈물 짓는 소상공인. 근데 이게 약간 그 왜 19세기 그 영국 소설 같은데 보면은 네. 막 이렇게 노동자가 막 되게 뭉개지고 네. 사업가들 막 와 이렇게 탐욕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근데 트위스트? 거기서 약간 그런 사업가들이 취하는 스탠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되게 힘들어. 네. 우리 아껴야 돼. 재정난이야. 근데 그거 너 탓이다? 최저임금 너 많이 받아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가 광산에서 석탄을 캘 때 쓰는 양초값을 떼겠어. 월급에서. 아, 맞아. 뭐 그런 느낌.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없다는 대학의 8조 원의 적립금도 네. 그리고 작년보다 200% 증가했다는 임대료나 뭐 대기업의 횡포 불공정 계약 같은 것도 아니라 그 최저시급 인상만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주의해야 되는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말로 그 1,060원의 인상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긴 하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 경제의 뿌리부터 다 잘못된 거죠. 네,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고쳤을 수 없는 나라야. 망한 거죠, 저희 나라. 네.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거. 다스도 있고 박근혜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만큼 지쳐하는 거 보면. 그럼요. 네.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 버텨낸 나라가 고작 시급 1,600 얼마 올렸다고 해서 망한다면은 이상한 나라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밑바닥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도 사실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밑바닥 자체가 그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이 있고 그 밑에 뭐 계약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서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최저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소상공인들 아니면 서민들은 굉장히 마이너스의 삶, 돈을 계속 벌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살고 또 위쪽에서는 배불리 먹고 하니까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저희의 상황이 사실 소득 불평등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한국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탕진잼 얘기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푸어족, 워킹족 나오고 이 소득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가장 밑바닥, 가장 시초가 최저임금의 인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복지의 확대도. 네. 네. 그리고 심지어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최저임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심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얘기 안 한 사람 없어요. 네. 다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궁금하면 솔직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낮은 이 땅 위에서 세워져 있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면 무너지는 게 맞다고 봐요. 새로 다시 선순환이 되도록 고쳐져야겠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경제를 사는 그런 소시민들의 최저임금이 플러스 삶을 살아야지 지출이나 뭐 공급 수요 뭐 이런 것들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저임금의 1,060원 인상을 가지고 결국에 몇 년 뒤에는 저희가 이런 애 저런 애 중내 경제가 중내 해도 1만 원 시대가 오기는 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에는 오는 거 자명한 거죠. 네,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너무 언론 플레이에 막 노란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언론이 이제 그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만책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최저시급 때문에 사업이 위태위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본사의 갑질 횡포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나 그런 부분들이 더 지출폭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더 절실한 거지. 지금 최저시급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흔들린다. 뭐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언론들의 말은 제 귀에는 그냥 개소리로 들린다. 개개인의 사업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예, 그렇죠. 그게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라서 그것만을 공격하고 그것만 혼자 괴물인 것처럼 다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이나 그 사업장들이 네. 하루빨리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은 당국에 의해서 조사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자꾸 비정규직으로 그 전환시켜가지고 본인들의 그 수익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괘씸하네요.